네,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상남도 인권조례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조례, 마을교육공동체조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발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내용을 보면은 해당 조례의 구체적인 조항들에 대한 언급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례들은 이래 보면은 이 조례들 내용만으로는 이 조례의 문제점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특히 경남 인권조례는 보면 도지사가 인권계획 만들어서 시행해라 이게 있고, 또 경상남도의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시행해라, 그 다음에 인권센터 만들어라, 그리고 교육해라, 이 네 가지 있어요. 그 경남상도 인권조례의 문제점이 이 조례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야 하냐면 2조를 봐야 합니다. 2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의 인권이란 대한민국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인권조약이나 국제관습법 인정하는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이 조항에 사실은 우리가 문제 삼는 조항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모든 조례들이 이 인권 개념을 가져오면 이 인권 개념에 들어와 있는 아까 김재현 교수가 얘기한 수많은 위험한 내용들이 다 쏟아져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기서 말하는 인권이 오염돼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까지는 오염이 안 됐는데 법률이 오염됐어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법률이 오염됐고, 그 다음에 국제인권권 규범 중에서 소위 욕야카르타 원칙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차별금지법 조항이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욕야카르타 원칙이 인권 세계에, 인권법 세계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인권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있는 인권기구와 인권법률들이 전부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행위, 낙태, 우리가 전통적으로 반대해오던 그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반대를 못하게 하는 이른바 성혁명 독재 교육이 시행되면서 각국이 급속도로 특히 미래 세대들의 영혼과 육체와 가정과 사회가 다 망가져가는 놀라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가 없으면, 인권 조례가 없으면 인권을 어떻게 보장하냐 이런 건데요. 이 문제되는 인권 조례가 들어와서 더 인권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권 조례 있기 전에 뭘로 인권 보장했냐? 우리나라 헌법으로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구현하는 각종 정상적 법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 없어지면 누가 지키랴 이게 아닙니다. 이 조례 없어지면 헌법과 정상 법률이 지킨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성혁명 성독재 교육에 이용되고 있는 일부 오염된 조례들만 이 암세포 도려내듯 싹 다려내면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니 이 조례 다 폐지하면 그 문제되는 것만 삭제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 진짜 그게 위험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가장 많은 인원들이 나타나서 인권조례 폐지하라는 시위와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지금 지방에서 3만 명 이상 모여가지고 여기 이렇게 한 데가 전국에서 경상남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폐지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성적 지향 조항 하나 싹 빼는 조항으로 해서 다 남았어요. 그러면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만 빼내면 없어지는 거냐? 안 없어져요. 왜냐하면 2조가 있기 때문에. 2조에 있는 법률을 쫓아 올라가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 차별금지가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 사실은 없앴다고 하더라도 전혀 살아있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제 발제문 보고 경남도 인권조례를 얘기해야지 왜 세계적인 얘기만 하냐고. 이게 세계적인 데가 뿌리가 있고 거기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조항은 2조다.
2조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삭제시키면 사실은 2조가 삭제되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의 인권조례들은 두 가지가 없어지기 전에 인권조례가 만들어진다. 국가인권위법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없어지거나 또는 욕야카르타 원칙 조금 이따 보시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제인권 규정으로 인정합니다. 욕야카르타 원칙을 국제인권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32페이지 제발제문 한번 보시겠어요? 32페이지 제발제문의 중간지역 보면 국가인권위에도 2009년 8월 25일에 사건에서 욕야카르타 원칙을 뭐라고 얘기했냐? 성적지향 성별 장기 정체성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 기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야카르타 원칙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2조가 남아 있으면 2조를 없앤다. 싹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국가인권위법과 욕야카르타 원칙이 없어지기 전까지 이 부분들을 엄밀히 차단하는 이 성혁명 교육을 절대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의를 한 게 우리나라에서 세계 처음으로 모범적으로 나타난 게 작년 12월 24일에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장관이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는 성혁명 교육, 차별금지 교육을 하지 않겠다라는 놀라운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아주 딱 못 박지 않는 한은 삭제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왜 그런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조항들 없어도 정상적인 헌법과 각종 구현조례에 의해서 인권이 정상적으로 보장받고 이 조항들 때문에 성혁명 독재가 시행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제가 보기엔 이 조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인권 보장에 대한 우려는 없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이 이른바 이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 또는 성혁명 구현 고례 이 부분이 도입된 게 2001년이었고요. 2001년에 도입될 때 실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실체가 뭐냐? 그냥 인권조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대부분 다 지금 뭐 차별 없는 세상 만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대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김지영 교수님처럼 이게 들어오면은 동성애 해야 반대 못하고 반대하면은 인권 침해로 몰립니다. 또는 성전환 반대 못하고 성전환자 지금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하체에 남자 외성기를 머저시 유지하고 있는데 여성 전용 화장실, 목욕탕, 찜질방 막 돌아다니는 거 못 막는 법인데 지지하십니까? 이러면 대개는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겉모습만 보면 지지하게 돼 있고 실체를 내용을 얘기하면 전부 여론들이 이 절반대로 이렇게 과반이 반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입 아프게 시간을 내서 이 법의 실체는 이런 것이에요. 얘기해 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 그 간단하게 하면 속아요.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 낙태 자기들이 뭐 해악을 알고도 성인이 하겠다면 뭐가 말리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을 다 인권침해범으로 몰아요. 찬반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이건 완전 독재 조항이에요. 이 독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사회가 이 조례가 도입되고 이 법이 도입된 나라일수록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가 특히 미래 세대로 만연되면서 사회를 망가뜨려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제정했냐? 국가인권위법이 2001년도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동성애자 커밍아웃한 홍목 탤런트가 이제 커밍아웃 했다고 직장을 잃었으니 직장은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알고 얘기했지. 이 법을 제정하면 이 법에 대해서 반대조차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인권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통해서도 그렇고 이 2조라고 하는 법률과 국제인권법을 인용만 해서라도 성적 지향과 젠더 성적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라고 하는
성혁명 독재 조항이 시행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그렇게 시행돼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좀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제가 좀 문헌적으로 조금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31페이지에 보면은 원래 욕야카르타 원칙의 원래 명칭이 있습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인권은 도덕을 넘어설 수 없다. 이 도덕을 넘어설 수 없다는 조항을 싹 빼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도덕이 다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과 이 성혁명 조례의 핵심 내용은 뭐냐? 우리의 건전한 성도덕을 다 파괴합니다. 성도덕은 뭐냐 하면 해로운 걸 금지하는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동성애가 해롭거든요. 성전환이 해롭고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부터 어린애들이 성에 중독되는 이 조기 성행위가 해롭고 낙태도 해롭거든요. 이걸 전부 다 생명윤리와 성윤리로 사회가 억제하고 있는데 윤리를 파괴해버리니까 완전히 윤리가 없어진 만연한 그냥 문란한 이 지금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법률로 이렇게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따라서 지금 이 인권조례란 이름하에 윤리가 완전히 파괴되는 방자한 생명윤리 침해 행위와 성윤리 침해 행위가 만연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백신은 뭐냐? 윤리조례입니다. 인권조례가 아니에요. 윤리조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건전한 성윤리조례를 만들면 이 외부와 국제가 오염된 걸 상당히 막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윤리증진조례를 만드세요. 인권증진조례 만들었다. 그러면 동성애 증진이에요. 조기성애 증진이고 성전환 증진이고 낙태 증진이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윤리 증진조례를 건전한 윤리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요. 이 차별금지 사유가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가 유엔에도 있고 우리 헌법에도 있어요. 성별, 종교, 사회, 신분,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게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는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나 내부의 신념입니다. 종교라든지 사상. 근데 외부의 선택권 있는 행동은 못 들어와요. 근데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은 선택권 있는 동성 성행위와 선택권 있는 성전환 행위를 들어오기 때문에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가 절대 안 된다. 36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게 여러분이 좋아한 경상남도 인권조례는 이 보고서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냐? 이 36페이지에 밑에서 둘, 넷, 여섯째 줄이 있는 국가인권의 두 차례 보고서입니다. 국가인권의 두 차례 보고서는 이걸 인권 침해로 봐요. 뭘 보냐? 보시죠. 동성애가 비정상이다. 상담. 이성애가 정상이다. 동성애는 윤리적 문제가 있다. 남녀가 하는 것이 요 정도로 얘기해도 전부 인권 침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정한 인권조례를 악용하면 이런 표현도 못하는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 낙태를 조금도 비난 못하게 하는 엄격한 성독재 사회가 온다. 왜? 요 국가인권의 보고서가 여러분이 제정한 조례 2조를 타고 여러분이 조례 현장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선택 행동 있는 행동은 찬반의 자유를 보장해야지 이걸 국가가 동성애 등을 정당화하기만 하고 반대를 못하게 하는 이 신사회주의적 전체주의적 독재예요. 이 법이 제일 문제법이 성혁명 독재법이고 신사회주의 독재법입니다. 네오막시즘에서 비롯된 신사회주의 독재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44페이지를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교육계에서 들이 열심히 알려서 이 포괄적 성교육이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거를 막 얘기했더니 우리나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실태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교육과정 개시할 때 성혁명 용어를 다 삭제하면서 뭘 삭제했냐? 성적 자기결정권 안에서 조기 성행위와 성전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라라고 하는 45페이지에 보면 12.14 결의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보시면 교육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설명할 때 조기 성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전환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엄청난 성혁명 배제 결정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 소위가 그 전교조 출신 교육감 두 분이 있는 소위에서 그분들도 양심상 이걸 동의했어요.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12.22일에
이조 장관이 확정한 고시 안에는 보시면 여기 중등보건과 고등보건 안에 성적 자기결정권 안에 다른 의미 해석이 안 되도록 성형명 들어가지 않도록 교육 잘해라. 그 다음에 에이즈 예방교육도 해라. 조기임신 교육도 해라. 46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보세요. 이렇게 포괄적 성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 교육기관의 결정을 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교의 결정문과 교육부 장관의 고시와 우리의 도조례는 어떤 관계가 있냐? 저거는 전국의 교육을 지침하는 것이고 우리는 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 위상상 우리 조례의 내용이 국가교육의 이 국가 개정교육고시를 위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 도조례가 시행된 후에 구체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서 과연 우리 경상남도 안에서 포괄적 성교육과 차별금지법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수없이 행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 뭐로 여러분들이 지금 도조례를 가지고 마구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결책은 뭔가요? 일부 빼서 안 됩니다. 빼서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2003년 전에 뺀 후에도 없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똑같이 합니다. 해결책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의 법률과 욕야카르타 원칙을 배제하겠다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 법률의 결단이 있기 전까지는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조례는 안 만드는 것이 최상책이다. 그리고 12월 24일에 있던 개정교육과정 고시, 12월 14일에 있던 국가교육위원회 성형명 배제 결정 결의, 그게 굉장히 깨어난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자들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 말씀 드리도록 오늘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